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박영수라고 합니다. 수원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제 몸에 맞는 식단으로 당뇨도 잘 관리하고 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거든요.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서 비슷한 실수를 하실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시청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 30분까지 출근하고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고 저녁 6시면 퇴근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 제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충격이었어요. 혈당이 공복 기준으로 140을 넘어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시면서 앞으로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는 당뇨 가족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건강하게 80세 넘게 사셨는데 왜 제가 갑자기 당뇨에 걸렸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퇴직 후 운동량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식단 관리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많이 놀라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이 생기니까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보를 찾아봤죠. 건강 프로그램도 열심히 시청했고요.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니까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현미밥이 당뇨에 특히 좋다는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됐어요. 혈당 지수가 백미보다 훨씬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거였어요. 당뇨 관련 책에서도 현미를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동네에 당뇨 환자들 모임이 있어서 가입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도 대부분 현미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한 분은 현미밥을 먹은 지 5년 됐는데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결심했어요. 당장 백미는 끊고 현미로 완전히 바꾸기로 했죠. 아내가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갑자기 바꾸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백미와 현미를 섞어서 먹어보자고 제안했는데 저는 그때 성격이 급했거든요. 어차피 바꿀 거면 확실하게 바꾸자, 그래야 효과도 빨리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 있던 백미는 모두 치우고 현미만 사다가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 현미밥을 먹어보니까 정말 거칠더라고요. 백미에 익숙했던 입맛에는 너무 딱딱하고 씹어도 부드러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첫 주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혈당 수치가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하면서 열심히 먹었거든요. 당뇨 모임에서 만난 분들께 현미밥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다들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혈당을 재봤는데 조금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해보자고 하시면서 식단 관리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너무 더부룩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현미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에 복통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날은 며칠씩 변이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설사를 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아내가 계속 걱정하면서 현미밥을 중단해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거든요. 건강해지려면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화제를 사서 먹으면서 현미밥을 계속 고집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서서히 식사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밥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한 공기도 다 못 먹고 절반 정도만 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5kg이 줄었거든요. 원래 72kg이었는데 67kg까지 떨어졌어요.
아내는 정말 걱정이 많았죠. 얼굴도 야위어 보이고 기력도 없어 보인다고 꼭 병원에 가보자고 계속 말했어요. 저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거칠어졌어요. 그런데도 현미밥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당뇨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정기 검진 날이 왔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혈당은 조금 나아졌는데 다른 수치들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았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떨어져서 빈혈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도 부족한 상태였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바꾼 식단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제서야 현미밥 이야기를 했어요. 백미를 끊고 현미만 먹고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이 현미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미만 고집하면 오히려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가 어려워서 충분히 씹지 않으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거친 음식을 소화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경험한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 그리고 영양 수치 악화가 모두 연결된 문제라는 거였어요. 현미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영양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먹는 양에 비해 몸에서 흡수하는 영양분이 부족했던 거죠. 충격이었어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까요. 그동안 아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만 부린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장 영양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제 나이와 소화 능력에 맞는 식단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다음 주에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받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영양사 선생님 말씀이 개인마다 소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현미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성도 떨어져서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현미를 먹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백미와 섞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소화가 안 되면 무리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거든요. 그날부터 식단을 조금씩 바꿔봤어요. 현미와 백미를 3대7 비율로 섞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미를 하룻밤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지었거든요. 놀랍게도 며칠 만에 소화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복통도 거의 사라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변비와 설사 증상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소화가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과 계속 상담을 받으면서 현미 비율을 조금씩 늘려봤어요. 제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말이에요. 지금은 현미와 백미를 5대5로 섞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현미뿐만 아니라 다른 곡류도 추가했어요. 귤이나 보리, 기장 같은 걸 조금씩 넣어서 영양의 균형을 맞췄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깨달은 건 탄수화물만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단백질과 채소 섭취도 늘려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당뇨 관리에는 전체적인 영양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3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정말 좋아졌어요. 혈당 수치는 현미만 먹을 때보다 더 안정적이었고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체중도 서서히 회복됐어요. 지금은 70kg 정도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력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뇨 모임에서 만난 분들께도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현미가 좋긴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몇 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미밥을 먹고 소화가 안 돼서 고생했는데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중 한 분은 저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셨어요. 75세 되신 분인데 현미밥을 2년 넘게 드시면서 체중이 10kg 이상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저도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렇게 될 뻔했겠다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계속 걱정하고 만류했는데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균형 잡힌 판단을 못했던 거죠. 영양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30% 정도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특히 거친 음식일수록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현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0번 이상 씹어야 소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치아 상태도 좋지 않고 침 분비도 줄어들어서 그렇게 오래 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를 드시려면 충분히 불리고 백미와 섞어서 드시라고 권하셨던 거죠. 아니면 현미를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아침에는 현미 백미 섞은 밥을 먹고 점심에는 잡곡죽을 자주 먹어요. 저녁에는 소화를 고려해서 백미 위주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밥 양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 반찬을 늘렸어요.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걸 몇 끼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채소도 많이 먹지만 너무 질긴 건 피하고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고 있어요. 나물을 무칠 때도 참기름을 충분히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먹거든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혈당 관리도 더 잘 되더라고요. 현미만 고집할 때보다 수치가 더 안정적이에요. 아마 전체적인 영양 균형이 맞춰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라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정기적으로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식단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제 몸 상태에 맞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 모임에서도 제 경험을 자주 나누고 있어요. 현미밥이 무조건 좋다고 맹신하지 마시고 자신의 소화 능력을 먼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소화불량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는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건강관리에 있어서 조급함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빨리 효과를 보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같은 나이, 같은 병이라고 해도 개인차가 있거든요. 소화 능력이나 체질이 모두 다르니까요. 무엇보다 가족의 걱정과 조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만류했는데 저는 고집만 부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스러워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정보들을 무작정 믿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내 몸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지금은 매일 식사 일기를 쓰고 있어요. 뭘 먹었는지, 식후에 몸의 반응은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현미밥만 먹으면 당뇨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식단과 운동을 함께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소화도 더 잘 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즘 제 혈당 수치는 정말 안정적이에요. 공복 혈당이 110 내외로 유지되고 있고 식후 혈당도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칭찬해 주세요. 체중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력도 좋아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친구들이 만나면 건강해 보인다고 말해 주시거든요. 이제는 당뇨가 있다는 걸 잊고 살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요. 물론 관리는 계속 해야 하지만 더 이상 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에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료진이나 영양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현미든 다른 건강식품이든 만능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건강 관리에 있어서 조급함은 독이에요. 빨리 효과를 보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걱정과 조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보는 변화가 가장 정확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고집 부리지 마시고 주변의 염려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